저 때는 또 뭔가 퇴사하고 뭔가 도전한다는 게 유행처럼 이렇게 뭔가 하입이 됐었지만 다들 지금 그분들 다 어디 갔어요? 나도 그죠? 다 살 길을 다시 찾으러 떠난 것 같은데요. 이게 현실입니다. 냉정하게. 저는 그걸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직장 병행하시는 분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진짜로. 꼭 원하시는 바 이뤘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든 싸움인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이 작년에 이제 필기 떨어졌을 때 그 상실감이 있었고, 그때 막막함을 느꼈었기 때문에 또 한 번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당연히 알고 있고요. 정착되지 않은 그 불안감을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나이가 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파릇파릇한 20대가 아니어가지고 약간의 그 압박감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선택한 길이지만, 3년 전에 제가 선택한 길이지만, 그 이후에 뭔가 잘 안 풀어져서 나이가 점점 차고 있었을 때, 그때 느꼈던 압박감이 또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쫄렸고, 이번에는 빨리 붙어서 좀 자리를 잡고, 저도 다음 가능성을 좀 도모하고 싶어요, 빨리. 예전에 경찰에서 나올 때는 제가 경찰에 뭐 질려서 나왔거나 적응을 못해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에 업무도 괜찮았고 저 동료들도 다 괜찮았고요. 다 잘해주셨고.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 직업으로 제 인생을 끝내기가 아쉽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60살까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 가능성이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오면은 좀 더 뭐 날아다닐 줄 알았고 더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메타인지가 좀 덜 됐던 거죠, 사실. 나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했었다. 거기 다니면서 그냥 다른 거를 또 찾아서 뭔가 잘 할 수 있었던 방법이 또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미 나오고 난 뒤의 상황이었어서 여러 가능성을 좀 찾아보고 있다가 소방시험을 치르게 됐고, 경찰 일도 그럴 거고요. 소방도 똑같이 힘들겠죠. 똑같이 조직 생활이고 경찰에서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소방에도 똑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어디에 소속돼서 뭔가 규율이 있는 곳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새로운 거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한간에는 제가 다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시험을 본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접하실 수도 있어요. 결국엔 또 공무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저 대신 살아주실 거 아니면 사실. 초코이님, 경찰 그만두고 후회 많이 하셨었나요? 전 3년 준비한 공기업 합격해서 2년째 다니고 있는데 너무 안 맞아서 매일매일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퇴사 용기는 없고 이직해도 사회생활이 다 그렇지 않고. 저 후회 많이 했습니다. 솔직하게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대안 없이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고요. 이건 어떤 그 직업에 대한,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그냥 다른 대안이 없이 나온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후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충분히 거기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모든 걸 집어던지고 나온 게 그게 너무 후회를 하고 있고 그게 너무 아쉬웠고요. 지금 나오시면 아마 다시 자리 잡는데 힘드실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취업 환경도 너무 안 좋아진 것 같고, 우리가 뭐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요새 젊은이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젊을 때 직업을 구할 때 미래에 대한 그 약간 가능성이나 이런 희망이 좀 보여야 되잖아요. 뭔가 좀 더 나아질 것 같고 이런 희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직업을 좀 찾아서 되는 게 아니면은 사실 단순 노동하는 거 거기서 뭐 배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겠지만 출구가 안 보이는 터널을 가는 느낌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하기가 많이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오지 마시라고요. 나오지 마세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공기업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많이 배워놓으세요. 그 업무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거 있고, 아니면 거기 내에서도 다른 부서로 갈 수 있으면 가시고요. 어딜 가든 사회생활이 존재하고, 매너리즘은 원래 3년에서 5년 차에 많이 들어옵니다. 10년 차에도 들어올 거고, 모든 부분이 다 매너리즘에 빠질 거예요. 그래도 버티시면서 다른 자극을, 그 안에서 또 다른 자극을 찾으세요. 공기업 내에서 찾으라는 게 아니라 공기업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지식을 쌓으시거나 그런 연습을 하셔서 그런 부업이나 이런 것들이 본업을 추월했을 때 다른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충주맨처럼, 김선태님처럼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모든 걸 다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집어던지고 이렇게 새로운 걸 찾아 떠난다. 이거는 처음에는 응원은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응원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꾸준하게 뭔가를 발전시키거나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면 비추. 잘 다니시는 회사 잘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때는 또 뭔가 퇴사하고 뭔가 도전한다는 게 유행처럼 이렇게 뭔가 하입이 됐었지만 다들 지금 그분들 다 어디 갔어요? 나도 그죠? 다 살 길을 다시 찾으러 떠난 것 같은데요. 이게 현실입니다. 냉정하게. 저는 그걸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요. 반성해서 이번에 만약에 입직을 하게 된다면 이거에 대한 소중함을 너무 잘 알고 임무에 임할 것 같습니다. 더 성실하게 할 것 같고, 옛날에는 제가 너무 막 경찰 조직에 있을 때 툴툴대고 그랬었어요. 툴툴대고 막 3년 전에 제가 좀 철이 없었습니다. 애새끼 마냥 그냥 조직 계속 안 좋은 부분만 계속 보고 막 그냥 영상에서도 사실 조회수 빨려고 그랬던 거고, 다 그냥 제가 유튜브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런 썸네일 쓰고 했던 거지, 그냥 제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제가 좀 문제였고, 다시 돌아간다면 그런 선택 안 할 것 같다라는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퇴사 전후 자산 변동 어떻게 되시나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산 변동이요? 까먹진 않았어요. 까먹진 않았고, 제가 원래 이제 와이프랑 돈을 모았던 게 그 당시에 얼마 안 됐었어요. 한 9천만 원? 둘이 9천만 원이었고, 이걸로 뭔가 벌려볼까? 제가 사업을 한번 벌려볼까도 싶었고, 제가 뭐 체육관도 준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시드머니가 9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거기에서 대출을 받아서 뭔가 가게를 열까? 아니면 이거를 집을 사는데 쓸까? 이 두 개의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게 2년 전이었고, 근데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직은 이 큰 돈을 대출을 끌어쓰기에는 뭔가 도전하는 건 아름답지만 이게 잘못되면 너무 어려워질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이 너무 하드 모드로 진입을 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되게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었고, 제가 또 그렇게 막 사업가에 필요한 섬세함이 좀 아직은 덜 충족된 것 같아서 일단 그러면은 집을 사자. 그때 저희가 부동산에 또 관심 있게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좀 싸다고 느꼈어가지고 그때 집을 샀어요. 그게 2년 전이었고요. 분양권에서
사서 서울에 가까운 경기도에 집을 사가지고 지금은 그게 좀 연봉을 못 번 만큼은 채워졌어요. 제가 연봉이 4천이었으니까 3천인가 4천이었지. 그러니까 그게 나의 백수 생활을 무마해줬어요. 평형은 작은 평형이라 크게 자산 상승이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미리 그때 부동산을 좀 공부해놓고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또 그런 지역이나 이런 거는 되게 끝까지 관심 있게 잘 봤었어가지고 저는 그냥 그거에 대한 판단만 했을 뿐이었어요. 아 이게 싸다 아니다, 돈을 넣자 말자, 사자 말자,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결정만 했을 뿐이고 와이프가 다 알아봤었어요. 와이프는 지금도 집값에 대해서 좀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 여기 뭐 얼마 여기 얼마 이런 거 고수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그냥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당시에 제가 운이 좋았죠. 2년 전에 제가 만약에 그때 식당을 열거나 저 뭐 탁구 가게를 해보려고 했었기도 했고 아니면 뭐 약간 복싱이랑 샌드백 치는 거랑 다이어트 연관해가지고 뭔가 체육관을 열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가진 돈으로 뭔가를 해보기가 공간적인 면에서도 제약이 좀 있었고 상권이나 이런 입지적인 로케이션 부분에서도 그렇게 뭐 메리트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서 아 이거 자칫하다가는 정말 돈만 날리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시드머니 그냥 딴 데다 쓰자 해서 부동산 넣었어요. 그래서 자산 변동 내가 못 번 만큼 집이 도와줬다 이 정도. 더 벌진 않았고 그거 말고 그 이후부터 지금이 딱 변곡점이었어요. 이제 3년 차 이제 3년 딱 됐거든요. 5월이 3년 차예요. 지금부터 내가 이제 돈을 벌어와야 되는 시기야. 나한테 이제 대출이 나와야 되는 시기고 나한테 뭔가 신용이 생겨야 되는 시기인데 때마침 나한테 시험이 딱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운이 좋아. 완전 구렁텅이로 갈 뻔했는데 다행히 운이 좀 튀어져서 3년간 진짜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너무 안 풀리니까 뭔가 해보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뭔가 안 되고 뭔가 일자리를 구해보고 싶은데 제가 살던 주변에서는 알바 정도밖에 안 구해지고 나는 풀타임을 일하고 싶었는데 요새 또 풀타임을 안 구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좀 따져보니까 저는 일을 좀 많이 해보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길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소방은 시험 횟수가 1년에 한 번이라 2번인 경찰을 해야 하나 싶은데 직업이 급해서 고민이네요. 마음은 소방인데 마음 가는 대로 하십시오. 예. 아니다. 이거 대답 보류. 왜냐면 저는 다시 소방을 준비한 이유는 늘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흘러가듯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경찰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경찰에 질려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뭔가 새로운 거를 경험을 해야 이 경찰에서 이전 직장에서 떠나온 것에 대해서 나에게 후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소방을 준비했던 거고 뭔가 경찰이 싫어서 소방으로 도피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경찰을 한번 해봤으니까 다른 영역에서 뭔가 좀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 시험을 준비했었던 거고 근데 직업이 급해서 직업을 빨리 얻는 거라면 사실 확률적으로는 경찰이 유리하죠. 2번 뽑으니까 1년에. 그래서 제가 대답을 좀 보류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뭐 사명감 한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해보고 싶었던 직업 이런 게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건 다 너무 입 바른 소리 같고 사실 먹고 살 직업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빨리 정착을 하고 싶고 이런 욕구도 중요한데 그런 현실에 좀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것도 절대 비겁한 선택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막상 경찰에 들어가서 또 잘하실 수도 있어요. 네, 또 맞을 수도 있고 재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두 개는 공부 방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결국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 잘 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소방 과목은 확실히 이해의 영역이 많아요. 필요해요. 이해의 영역. 계산할 것도 많고 과학이 접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화학적 지식을 새로 배우게 되시는 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느낄 수도 있지만 되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는 수학을 그래도 좀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아무리 뭐 10년 동안 수학을 손을 안 댔어도 오랜만에 하니까 좀 재미는 있었어요. 이런 소방학 개론 이런 게. 계산에서는 맨날 틀렸죠. 맨날 틀렸는데 그래도 좀 계산 문제에 대해서 좀 용기 있게 들이댈 수 있었던 부분이 이런 수학을 조금 고등학교 때 좋아했었던 그런 제 성향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빨리 될 수 있는 직업 구하신 다음에 이후에 또 다른 도전을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 돈벌이가 돼서 뭔가 생활이 안정이 된 다음에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